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나요? 엄청난 차, 멋진 차, 희소한 차를 또 만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 어마무시한 녀석이 뒤에 있습니다. 이 보이나요, 파크? 이거 찍었던 거 아니에요? 아이씨, 뭘 모르는 소리 하고 계세요. 찍었던 거라니요. 우리가 찍었던 거는 X7 30D였습니다. 이 뒤에 있는 녀석은 무려 50D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야, 얘나 거기서 거기인 녀석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차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뒤에 있는 녀석은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이 차는 무려 400마력의 77토크에 거의 이 안에 괴물이 숨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X7 M50D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바로 가시죠. 자, 우리가 그 이전에 한참 더웠을 때 시승했던 X7 30D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1억 초반에 사이즈가 굉장히 크지만 좀 가성비가 좋게 나온 대형 SUV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약도 많이 되고 판매량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이 뒤에 있는 M50D는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녀석이었습니다. 30D가 1억 초반이라 그랬잖아요. 네. 이 뒤에 있는 50D는 얼마일 것 같아요? 1억 중반? 1억 8천입니다. 1억 8천이 넘어가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그래서 30D를 사실 많이 선택을 하고 50D는 선택을 많이 안 하는데, 제가 그래서 차주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솔직히 1억 초반에 30D를 살 수가 있는데 왜 이 뒤에 있는 6천만 원이나 더 비싼 금액을 주고 50D를 샀냐, 왜 M50D를 샀냐라고 여쭤봤는데, 차주분께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좀 더 희소한 희소성과 그리고 강력한 M의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M50D를 샀다고 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당장도 굉장히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차주분, 이거 굉장히 구하기 힘든 차인데 어떻게 구하셨어요? 했더니 이거 사려고 계약만 14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신 거지. 계약금만 도대체 얼마야? 이거 왜 그만큼 구하기가 힘든 차여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30D도 구하기 힘들지만 이 뒤에 있는 M50D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구하기가 힘든 녀석이기 때문이죠. 자, 일단 외관을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30D랑 M50D랑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이 범퍼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좀 뭐 사이드 밀러의 투톤, 그리고 루프에 보면 이 보이죠? 스카이 루프인가? 그다음에 저 하늘에서 그 실내에서 바라보는 그 색감, 그런 그 감성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30D를 이야기했을 때처럼 이 X7은 7 시리즈의 SUV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 이 코군요. 이게 그 3 시리즈랑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BMW의 플래그십 모델들은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 정말 엄청나게 크죠. 7 시리즈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더 커진 라디에이터 그릴을 자랑하는데, X7은 역시 큰 라디에이터를 자랑합니다. X7 같은 경우에는 차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선 하나하나의 디자인이 좀 더 큼직큼직하게 나옵니다. X7의 라디에이터이 요만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하고 느낌 자체가 좀 작아 보일 수가 있는데, 차체가 워낙 큰 만큼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라인들 선 자체에 힘을 좀 많이 싣고 큼직큼직하게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트 디자인을 샤프하게 끊고 라디에이터 그릴을 크게 함으로써 차가 좀 더 크면서도 세련된 라인들을 연결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SUV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게 옛날에 제가 20대 초반만 해도 SUV 이렇게 좋아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글플 수도 있는데, 나이가 먹고 가족이 생기고 우리 자녀들이 크면서 SUV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만큼 매력적인 SUV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SUV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SUV의 특징, 또 대형 SUV들에 보면 22인치 휠, 진짜 오질하게 큽니다, 진짜. 근데 솔직히 인정할 부분 중에 하나, 휠 디자인은 BMW가 기가 막히게 잘 뽑아내요. 특히 M휠, 이건 솔직히 이렇게 얘기 좀 그렇지만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비교했을 때 봐도 이 M휠은 꿀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이쁜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사실 생각입니다. 진짜
휠 하나는 정말 잘 뽑아냅니다. 누가요? BMW가. 네, 어쨌든 22인치 휠이 껴져 있고요. 옆으로 가죠. 앞에 디자인과 후면부의 디자인이 굉장히 선들이 화려하고 날렵하고 큼직큼직했다면 옆에 캐릭터 라인은 사실 그렇게 세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요즘에는 이게 두 줄 같이 해가지고 위아래에서 날렵하게 막 스포츠카 혹은 약간 좀 공격적인 라인, 캐릭터 라인들을 많이 자랑하는데요. X7은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캐릭터 라인을 좀 간결하게 뽑아내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튀지 않는다, 좀 깔끔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원체 3열이 넓기 때문에 이 C필러 부분에서 봐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크죠. 그리고 유리 크기 보세요. 이거 굉장히 큽니다. 아까 7 시리즈랑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이나 의전용 같은, 그리고 뭐 기업의 사장님 같은 분들이 많이 타시는데, 이 뒤에 있는 X7 같은 경우에는 레저용이라든지 가족들과 타시려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고객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압도적인 느낌을 들게 합니다. 이게 좀 굉장히 커요, 그렇지 않아요? 이 감성 X7 M50D, 이 M50D를 하니까 왜 그분이 떠오르는 거죠? 좌우 테일 램프를 이어주는 이 느낌.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 테일 램프를 이어주는 이런 디자인적으로 많이 쓰는데 굉장히 예쁘다. 시리즈도 저렇게 들어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7 시리즈 SUV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X7 같은 플래그십 모델들은 매력적인 옵션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내가 만약에 짐을 많이 들고 있어. 트렁크를 열어야 돼. 어떡하지? 야, 좀 트렁크 좀 열어줘, 문찬아. 문파크 트렁크 좀 열어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X7 같은 플래그십 모델들, 그리고 좀 옵션들이 좀 많이 들어간 차들을 보면요. 그거 뭐예요? 아니야, 저기 신발. 다리가 아프셔서. 다리가 아파서. 저 원래는요, 저 키 들고 이거 뭐야, 이거 테일게이트 하면은 이게 트렁크가 열려요. 근데 작동이 안 되는데 보통 여기 있는 부분을 이 빠르게 축축축축 하면 열린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트렁크 공간도 지금 3열을 접었는데도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고요. 그리고 이거 시트 같은 거를 이렇게 밑에다 접히고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여기 있는데, 이 부분들을 누르면 이 3열 시트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은 간단하잖아요. X7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과연 2열과 3열의 공간은 얼마나 넓을까, 이거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안으로 가시죠.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2열은요, 플래그십 SUV답게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게다가 이 뒤에 모니터를 통해서 앞에 엔터테인먼트 버튼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M50D를 보면 이 스카이 루프인가요? 요게 이제 개방감이 진짜 엄청나요. 아예 그냥 거의 오픈카 느낌처럼 이 2열과 1열에, 그러니까 운전석과 2열이 완전 통으로 유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진짜 개방감이 정말 너무 좋다. 이런 거는 진짜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3열에도 공간이 되게 좁지가 않아요. 아마 국내 출시했던 뭐 팰리세이드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도 X7이 가장 3열의 공간이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열에도 루프가 또 있어가지고 개방감도 있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3열에 앉았을 때 그 시야적인 답답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공간은 넓은데 왜 이렇게 답답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X7 같은 경우는 이 위에가 뚫려 있고 이 전반적으로 이 유리가 이제 뚫려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많이 안 받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전반적으로 X7 M50D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매력은 뭐라고요? 주행입니다.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X7 M50D를 타고 나왔습니다. 30D도 시승을 해봤는데 M50D랑은 완전히 다른 차라고 봐주시면 돼요. X7 30D가 좀 더 편안하고 가성비가 좋게 그냥 좀 가족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면, 이 50D 같은 경우는 정말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말이 정말 확 와닿는 그런 어마무시한 녀석입니다. 사주분께서 또 센스 있게 이 스포츠 플러스를 코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를 해놨는데 와, 400마력에 77토크. 단순히 높은 마력, 높은 토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굉장히 X7은 무게도 많이 나가고 덩치도 큰 차입니다. 근데 그런
덩치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 반응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괜히 M은 아니다라는 거를 확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컴포트 모드랑 비교했을 때 컴포트 모드는 좀 반응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SUV 그리고 플래그십 SUV, 플래그십 세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악셀을 밟았을 때 이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좀 한 템포 늦게 좀 부드럽게 힘있게 쳐주는 게 특징이거든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부드럽고 한 템포 늦은 반응을 보여준다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탄탄하면서 좀 더 즉각적인 반응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SUV가 차체가 좀 높기 때문에 사실 세단보다는 실내, 그러니까 노면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 생각보다는 좀 더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 X7은요 그렇진 않아요. 정말 조용해요. 그래서 X7을 출고하신 많은 오너분들이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차가 바로 이 X7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실내 이 부분 보면은 차가 지금 올라가 있긴 하지만요 버튼을 통해서 차체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차체가 좀 더 내려가면은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버튼, 그리고 차체를 올리면 오프로드, 그러니까 팔방 미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좀 깔끔하지 않아요? 엄청 깔끔하고 앰비언트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X7의 또 매력 중에 하나가 이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여기가 지금 낮이고 밖이라서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선들도 이쁘고 했던 게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BMW의 장점 중에 단점, 그 장점이자 단점인 게 이 실내 센터 페시아와 이 공조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디자인의 변화가 많이 없다, 그리고 크지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X7은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소한 디테일의 변화가 좀 있으면서도 잘 조화롭게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버튼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이 기아 노브가 정말 죽음입니다. 이 크리스탈 느낌의 이 기아 노브 디자인이 이 안에 보면 X라고 써져 있어서 X 시리즈의 그런 그 감성, 그리고 X7이 이게 그냥 단순히 일반 SUV가 아니라 럭셔리 플래그십 SUV다라는 걸 이런 디자인으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차주분께서 또 센스 있게 뒤즈팔팔을 구입을 해주셨는데 우파몰에서 구입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7 시리즈에 리뷰했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이제 좀 주차 공간이 협소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는데 나오기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운전을 좀 서툴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차가 이 7 시리즈나 이 X7 같은 경우 원체 커요. 그러니까 운전을 좀 잘하는, 운전을 좀 좋아하는 분들도 좀 버거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기능이 있냐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뺄 때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이 차 자체에서 알아서 이렇게 빼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은 저 7 시리즈 우리 시승기 때 보면은 이렇게 차가 인식을 해서 나온다 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우리 이 X7M에 대한 매력을 한번 느껴봤으니까 나가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리가 X7M 50D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보기도 힘든 차지만 시승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타고 다니면서 더 타보고 싶었던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스포츠카와 SUV 그리고 데일리카를 한 번에 경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X7을 선택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넓은 공간 데일리에 그리고 SUV에 또 실용성까지를 원해서 X7 30D를 출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좀 더 여유가 있고 달리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투자해서 M50D를 사셔도 정말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또 엄청난 차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바입니다. 자, 그리고 또 홍보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이 차주분께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좀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좀 좋은 거를 홍보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무슨 식당을 하시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다, 이거 홍보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다 온다, 다 오잖아요. 다온닷컴, 네이버에 다온닷컴을 치시면 홍보에 대한 그런 마케팅 회사를 이 차주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홍보, 내가 좀 좋은 건 있는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다온닷컴을 쳐서 검색하셔서 한번 상담받고 홍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여러분? 들어갈게요.